안녕하십니까. 최성친의 사람나라 손정민 살해사건 8번째 4대 의문 경행청이 보인다. 여기서 경행청이라는 것은 경찰, 행정안전부, 청와대의 연결 라인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진이 손정민과 흰옷 입은 사람이 편의점에 가는 장면인데요. 이 1시 31분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들어가는데 여기 흰옷 입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동석자 A, 흔히 말하는 친구 A일까? 아니면은 뒤늦게 합류한 제3의 인물, 합석자 B일까? 흰옷이 A라고 믿는다면은 당신은 아직 경찰이 파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동석자 A가 아니고 합석자 B이고 손정민을 때려 죽인 주범입니다. 경찰은 편의점 5개 동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 왜 흰옷 입은 사람하고 손정민이 들어가는 동영상만 공개했을까? 이거 이상하죠? 5번 갔으니까 5개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다 공개하지 않고 딱 하나만 공개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도요, 경찰이 보인 비정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손정민 그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찰은 너무나 비정상적이죠. 도저히 상식을 가지고나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너무나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4월 25일 날 새벽부터 그런 이상 징후가 나타나요. 경찰의 비정상적인 이상 징후가 나타나요. 새벽 3시쯤에 한강공원에 접촉사고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경찰 말에 의하면은. 그 접촉사고에 순찰자가 4대가 동원이 됩니다. 출동을 합니다. 그 4대 중에는요, 더구나 해경 순찰자도 한 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접촉사고에, 그것도 새벽에 한강에서 일어난 접촉사고에 순찰자가 4대가 동원된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더구나 해경의 순찰자가 같이 출동했다는 건 더욱더 이해할 수 없죠. 이미 이때 손정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작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수사 전체가 아예 수사를 안 했습니다. 가짜 수사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강의를 했죠. 증거를 완전히 외면하고 부정을 해요. 이거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가짜 증언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됐냐? 3시 37분 8분에 A가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증인이 뭐라 그랬냐면 A가 전화 걸 때 2, 3m 떨어져 가지고 손정민이가 돗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3시 38분 사진에 보니까 A 이외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의 증언이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죠. 그 다음에 4시 40분에 낚시꾼 7명이 많지 않은 남성이 한강에 입수하는 걸 봤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 사람들의 그 언행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황당무계한 그 자체예요. 그 다음에 가짜 증거를 아예 창조를 해요. 특정 10m 지점에 흙만 묻은 양말을 손정민이
그 익사한 증거라고 내놓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익사한 증거가 맞다면은, 물에 빠져서 죽은 증거가 맞다면은, 손정민은 만취 상태에서 그 언덕까지 치면은 12m를 붕 날아가야 10m 지점에 도달해요. 그러면 10m, 12m를 날아갔다든지 아니면 순간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손정민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수사를 하진 않고 뭘 했냐? 그냥 짜맞추기를 해가지고 익사몰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될 만한 CCTV 동영상, 이건 다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아예 공개를 안 하든지, 막 아예 손을 봐가지고 조작 의혹이 날 수밖에 없도록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요, 다리에 있는 그 CCTV라든지, 이런 다른 직접 비추는 그 토끼굴의 CCTV 이외에는 대부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공사장에서도 CCTV 있고, 그 아파트에도 많은 CCTV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공개한 것도 비공식 공개예요. 공식적으로 어디 예를 들면 경찰 사이트에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선명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손 봤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시 38분, 1시 33분 이후에는 동영상이 끊어져 버렸다.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6월 5일 날 드디어 공개가 되는데, 그것도 경찰에 의해서 공개가 된 게 아니고 어떤 유튜버에 의해서 공개가 됐어요. 1시 38분에서 2시까지 동영상이 공개된데, 이것도 엠바고 의혹이 있어요. 아예 공개 못하도록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시 31분에서 32분 사이에 어떤 물체가 언덕 아래로 뛰어내리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이상해요. 그게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자면은 그런 물체가 오는 장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 의혹이 아주 짙게 납니다. 자, 이런 경찰이다 보니까, 이런 경찰이 편의점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공개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공개했다면은 편의점 5번 갔으니까, 손정민 일행이 5번 갔던 걸 다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주 정략적으로 딱 하나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11시 14분에 갔고, 33분에 갔고, 0시 45분에 갔고, 1시 26분에 갔고, 1시 31분에 갔는데, 1시 31분에 간 흰 옷 입은 남자, 요게 A가 아니고 사실은 B입니다. 하고 손정민하고 간 요 동영상만 공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공개된 게 언제 확인됐냐 하면요, 5월 1일 아침에는 확인이 됩니다. MBC에서 한강공원 실종 대학생 숨진 채 발견, 머리에 상처라는 그런 제목의 꼭지의 뉴스인데요. 요 동영상입니다. 보이죠? 흰옷 입은 사람하고 이 손정민하고 나와 있죠. 이 동영상이 5월 1일에는 늦어도 공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있잖아요. 그죠? 5차 방문 동영상 1시 30분에 흰옷 입고 입은 사람하고 같이 간 동영상만 공개했을까? 다른 거는요. 흰옷이 여기에만 출연하거든요. 5번째 편에만 흰옷 입은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만 비춰줘야 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게 뭘까? 추정을 해보면요.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에게 흰옷 입은 사람이 곧바로 친구 A다 하는 걸 각인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이 영상을 선택한 게 아닌가 추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영상들은요. 저기 나오거든요. 저 중대잠바 입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요. 4월 25일에서 25일날 사고가 나고 30일날 시신 인양을 했죠. 그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죠? 닷새 동안에 경찰은 관련 동영상을 CCTV 동영상을 다 찾아봤겠죠. 그래가지고 범인을 아마 확정했을 겁니다. 확정해보니까 흰옷 입은 B가 폭행 살해하는 장면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데 이 사건의 초입에서부터 초강력 외압이 있었을 거로 봅니다. 2시쯤에 그죠? 그 흰옷 입은 친구가 폭행 살해하고는 거기를 떠나잖아요. 그죠? 떠나가지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슈퍼파워한테 연락하고 슈퍼파워가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요. 경찰의 저런 이 수사를요. 사실 완전 가짜 수사죠. 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외압도 그냥 보통 외압이 아니고 초강력 외압이다. 그 외압의 핵심이 뭐냐? 흰옷 입은 사람을 절대로 보호해라. 그래가지고 손정민이 범죄에 의해서 죽인 게 아니다. 이걸 아니라는 걸로 처리해라.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짜냈겠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이때는 아직 아주 초기니까 이렇게 전개될 줄 몰랐죠. 그래서 흰옷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흰옷이 곧 친구 A다. 그래가지고 친구 A가 뭡니까 만취해가지고 일어난 일인데 둘 다 만취해가지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건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냐 하면요. 5개를 다 공개할 경우에는 중대잠바 입은 사람하고 흰옷 입은 사람하고 비교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요. 네티즌들이 또 유튜버들이 요즘 상당한 어떤 안목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석을 하면요. 중대잠바와 흰옷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대잠바 입은 사람 다 빼! 이래 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중대잠바 입은 사람을 A로 중대잠바 입은 사람 동영상을 노출시킬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학교폭력 사건으로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예 빼버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흰옷 입고의 친구 A라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냐. 그 선택의 결과가 그 5개 동영상 중에서 흰옷이 출연하는 그 동영상을 탁 집어가지고 공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일간 그래가지고 이 동영상 가지고요. 동영상이 모든 매체에서 다 다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20일간 모든 매체를 통해서 흰옷 입은 사람은 손정민의 친구 A다 하는 걸 각인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요, 이게 여기에 결정적 실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누구도 완벽하게 뭘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속임수를 써도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 흰옷 입은 그 남자의 왼쪽 소매 속에요,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사진에 노출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초기부터요, 저게 뭘까? 그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한 20일 동안 정말 전 국민을 거의 세뇌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흰옷 입은 사람이 출연하는 영상을 가지고. 근데 이제 5월 21일 날 종이의 TV가 중대잠바 입은 A가 등장하는 편의점에 가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네 번째 편의점에 간 게인데요.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인데, 그 다음에 6월 7일에는 역시 종이의 TV에서 중대잠바 입은 A하고 손정민이 같이 그 편의점에 가는 1차, 3차 편의점 방문 그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종이 TV의 그 대해서는요,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요. 어떻게 저런 정보를 구했을까? 어디에서 어떻게 구했을까? 참 놀랐거든요. 그 다음에요, 또 구했으면 빨리 공개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왜 이 시점에 공개했을까? 5월 21일이 돼서야 공개했을까? 보세요. 경찰이 흰옷 이퀄 A라는 등식을 가진 그걸 보여주는 동영상이 공개된 게 5월 1일 이전이잖아. 그죠? 그러면 최소 20일 이후에 종이가 중대잠바 입은 A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놀랍잖아. 그죠? 그러면은 경찰이 이미 다 각인을 해놓은 겁니다. 20일 동안 틀어대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사진이 2시 18분 왜 그 정민이가 그 이 뭡니까 아주 그 거의 죽은 자세로 누워 있고 이 오른쪽 뺨에 그 응고 피 그 자국이 있는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진이 5월 11일 날 그 이 증인이 그 사진 찍은 사람이 구로경찰서에 가서 진술했고 5월 12일 날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요, 이게 말하자면
이 수사에 그죠? 결정적인 전환이 됐어. 이 손정민 사건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손정민이 피살됐네. 그럴 가능성이 있네. 저거 죽은 모습이잖아. 이런 의혹이 엄청나게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 9일이나 지나서야 이 영상을, 이 사진을 공개했을까? 그것도 정말 의문입니다. 아무튼 한 20일간 쫙 틀어놔 버리니까 대부분 한국인은 거의 예외 없이 흰옷 이꼬르 A라는 경찰이 파놓은 함정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 함정을 판 사람들만 알겠죠. 그래서 근데 아직도 그죠. 저 5월 21일 날 6월 7일 날 정의의 TV가 중대잠바 입은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워낙 초기에 20일 동안 많이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 아직도 대부분 사람들은 흰옷 입은 사람이 곧 중대잠바 입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곧 동석자 A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그죠? 경찰은 왜 이렇게 했을까? 자발적으로 한 것일까? 누가 시킨 것일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저랬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손정민 시신은 누가 어디로 옮겼을까? 이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1시 38분에서 50분 사이에 흰옷 입은 B가 손정민을 폭행해가지고 죽도록 만들죠. 그렇죠. 그게 손정민이 죽었다는 게 사실상 확인된 게 2시 18분 사진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고 자세가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의 잠자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뺨에 은고 피가 있고 그것도 상당히 큰 자국이 있고 그 다음에 2시 18분 저 이후로 움직이는 모습에 동영상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2시 18분 사진은 1시 50분경에 손정민이 사망한 것을 사진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시 50분에서 3시 38분 사이에. 그런데 이 2시 18분에 사진 찍은 사람이 2시 50분에 거기 가까이 있다가 떠났죠. 떠났는데 3시 38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A가 사진 찍고 전화 걸고 있는 장면을 찍었죠. 그렇죠. 그 전화 걸는 장면을 찍었는데 거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화 찍는 A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손정민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2시 50분까지는 손정민이 A 옆에 있었는데 3시 38분 현재는 A 옆에 손정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정민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디 갔든지 아니면은 손정민 시신을 누군가 어디로 옮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요,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요즘 신의 한수와 종이TV가 3시 31분 57초에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어떤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고는 이걸 집중적으로 추적하면서 이게 마치 손정민이
이 추락하는 모습인 양 자꾸 얘기를 글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건 조만간 내가 또 깊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누군가 손정민을 옮겼다는 얘기인데, 손정민을 누가 어디로 옮겼을까? A는 그 장면을 봤죠. 그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옮기는 건 봤겠죠. 그러니까 그 A는 그 손정민의 죽음의 진실도 알고 있고, 또 손정민 시신을 이동한 진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아는 목격자란 뜻입니다. 한강. 근데요, 이 손정민 이동한 게 한강에 투척해가지고 물속에 6일간 있다가 그걸 건져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한 동영상에서, 제가 올린 동영상에서 손정민이 한강에 던져졌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추정이었습니다. 파이낸스 타임즈의 한영만 기자, 또 유튜브 하면 되겠지를 운영하는 분이 이 문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양한 건 쇼다. 배 2대가 그 쇼를 벌인 거다. 한쪽에서는 인양한 척하고 한쪽에서는 사실은 그 시신을 싣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 6일간 있었던 게 아니다. 전혀. 그 다음에 시신의 모양이 물속에 6일 있었던 시신은 전혀 아니다. 6일 있었던 시신이 그렇게 말짱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피가 건졌을 때 피가 나올 수는 도저히 없는 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되어버리죠. 그래 되면. 자, 이 의문도 그죠? 말하자면 2시 50분에서 3시 38분 사이에 누가 손정민을 어디로 옮겼을까? 이것도 큰 의문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대 의혹 세 번째. A 부모는 왜 하필 전해철 비서관 출신, 전해철은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전해철이 국회의원 할 때 비서관을 했던 이은수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무슨 인연으로 전해철 비서관 출신 이은수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을까? 이것도 엄청나게 큰 의문입니다. 보세요. A는 손정민 죽음의 현장에 있었지만 목격도 했고 죽는 걸 뻔히 쳐다보고 말리지도 않았고 방관했죠. 그 책임 커요. 그렇지만은 폭행살인자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시신을 이동시킬 때도 어떻게 가담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할 때 용의자나 피의자로 조사한 게 아니잖아요. 참고인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 참고인 조사를 하는데 변호사를 대동을 합니다. 참고인한테 변호사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거의 나오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더구나 조사할 때마다 변호사가 따라다녀요. 이건 너무나도 극단적인 사례다. 정말 이게 A와 A 부모가 원해서 그러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변호인의 역할이 뭐냐? 이거는 냉철한 눈으로 보면 딱 보여요. 말하자면 블랙아웃 작전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인이 처음부터 아예 블랙아웃이라 그랬고 아예 블랙아웃을 그 A의 블랙아웃을 변호인이 선언해버렸죠. 공개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선언이 뭡니까? A는 4월 24일 11시 14분부터 그 이튿날 6시 10분까지 블랙아웃이다. 이것이 변호인의 선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변호인의 말을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A의 입을 원천 봉쇄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이 이은수 변호사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현 행정안전부 장관, 전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이고 고대 후배입니다. 이은수 변호사가. 보세요. 법무법인 원앤 파트너스라는 여기에 이은수 변호사의 양력이 나옵니다. 학력이 나옵니다. 학력과 양력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그랬죠. 그 다음에 이은수의 경력을 볼 것 같으면요, 제일 눈에 띄는 건 대한민국 국회 비서관 일어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 전해철의 비서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건요, 서울신원중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및 학교 폭력자치위원회 위원입니다. 2년 가까이 했네요. 이 사람이 학교 폭력의 문제에 상당히 깊이 관여했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도 보면요, 서울 옥수초등학교 학교 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자문위원입니다. 이 자료는요, 스타튜브에 오직 전해철이라는 제목의 유튜브에서 캡처해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해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하자면 문재인의 핵심 참모를 흔히 삼철이라고 그러죠. 삼철. 이호철, 양정철, 전해철이죠. 근데 이호철은 뭐 이 정권 들어가서 얼씬도 안 해요. 양정철이는요, 필요할 때 써먹는 돌이에요. 장교의 돌이에요. 근데 전해철은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독주를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장관에, 그래가지고 전해철이가요, 말하자면 문재인 호위대장 역할을 해요. 호위대장. 그 부엉이 모임이라는 걸 만드는데 문재인의 호위 의원단인지 그때 한 60명 됐던 거 그래요. 거기에 주도자입니다. 그럼 뭐 문재인 호위대장이라고 얘기할 만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일 중에요, 특히 눈여겨볼 게, 지금 경기도지사로 있는 이재명,
이 이제 문재인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할 때거든요. 그 즈음에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를 해경궁 김씨로 몰아가는 여튼 작업을 해요. 근데 이 해경궁 김씨로 모는데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근데요, 이게 악랄한 뒤집어 씌우기거든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재명은 자기가 안 나서고 남몰래 부인을 내세워 가지고 부인을 계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문재인을 음해하는 짓을 상습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런 비열한 인간이다 는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요, 문재인은 비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성화 성역화하고, 근데 이게 본질은요, 신성화 성역화하는 것은요, 이건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해철의 진짜 뜻은 뭐냐면은, 문재인이란 사람은 내 거야, 독점욕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거는 굉장히 열심히 추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관련해가지고 유튜브를 5개나 찍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짜리 유튜브를 5개나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제 지금은 기억이 아득하지만 찾아보면 다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계정이 김혜경 계정이 아니고 이보연이란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이보연 남자의 계정이에요. 그건 밝혀졌어요. 그래서 최상천의 사람나라 유튜브에서 5편을 올렸는데, 이보연의 문재인 정권 예언하는 게 2018년 11월 24일에 올렸고, 김혜경이 해경궁 김씨가 아닌 결정적 증거, 이런 것도 맨 고점 올렸고, 여튼 올렸습니다. 재미삼아 그때 일을 김보연이라는 사람이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안목이 아주 빼어난 사람이에요. 미래를 예언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계정이 뭐냐면 정의를 위하여입니다. 소위 08정의 계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HK 김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해경 김이라고 어거지를 씌운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 사람들. 그런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저 사람입니다. 전해철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정의를 위하여 이 사람이 문재인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어리버리 비서실장하다 어버버하는 놈보다는 100배 낫다. 이재명이가. 문재인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여튼 그 다음에 노무현 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 가상한다. 부끄러운 줄 아시고 최순실 딸 입학 부정과 문재인 아들 부정특혜 입사도 함께 밝히시오. 정말 내로남불이었죠. 그 다음에 전해철이가 사실상 잘한다가 손잡고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이재명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되었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로 갈 거면서, 여튼 그래서 자기를 보고 이제 김혜경이라고 그러니까 HK 김이라고 김혜경이라고 몰아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난리가 났네. 내가 이재명 사모님 사모 소리 듣는 건 기분 좋긴 한데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문바들의 지랄에 이재명이 살아남을지 내기하면 재미있겠네요. 이재명 걸레 만들어 당에서 내쫓는다에 500원 건다.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예언까지 해요. 예언. 이런 것들이 국정을 이끌면 제2의 박근혜 폐단이 발생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문 후보 대통령 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꼭 보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K 김을 이제 이 정의를 위하여 개정주로 김혜경의 개정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이 행정안전부가 경찰청과 소방청을 관할하고 있죠. 그러면요, 경찰청에서 왜 CCTV를 공개를 안 하는지, 소방청에서 그걸 왜 공개를 거부하는지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윤수는 어떻게 해서 참고인 A의 변호인이 되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A 측이 선임했을, A 아버지가 선임했을 가능성. 이거요, 제가 볼 때는 1% 이하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 그 A는요, 폭행 살해범이 아닌 걸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뻔히 알아요, 이거는. 그리고요,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잖아요. 참고인으로 부르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아마 통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병원장 할 것 같으면 그 정도 상식은 알 거 아니에요. 참고인 그러면 그 별거 아니다 하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좀 하여튼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좀 어려운 과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참고인에 변호사 붙이는 건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A 측이 선임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붙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아예 낙하산식으로 내려보냈다는, 투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왜? 저 사람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A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A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전 과정 목격자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A를 옹호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아무튼 이 블랙아웃 작전을 수행하자면 누군가 투입돼야 되는데 가장 그럴듯한 모습이 뭐냐면 변호사가 따라붙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변호사가 왜 하필 전해철의 비서관 출신인 이윤수일까? 왜 그렇겠어요? 보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의문점. 청와대는 왜 손정민 사망 사건을 극구 회피할까? 저렇게 결사적으로 회피할까? 그것도 참 미스터리죠. 우선요,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덮고 싶다는 뜻이 막 너무나 역력하게 보이죠. 그래가지고 막 계속 비공개를 놔주죠. 그럼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청원에 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을 돌파했거든요. 이걸 내버려뒀으면, 공개로 했으면요, 지금쯤요 한 300만 됐을 거예요. 사상 최고로 많이 아마 그 청원을 했을 거예요. 그런 사태를 너무나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가. 그래서 비공개를 해놓은 거죠. 차마 이걸 삭제해버릴 수는 없죠. 너무나 의심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보세요. 근데요, 이게요 엄청난 국민적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국민적 관심사에 50일을 넘게 4월 25일부터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금까지 50일이 넘죠. 무반응입니다. 이건 다른 사례하고 너무 달라요. 조금만 자기한테 유리한 거 있으면 아마 어디든지 숟가락 얻는 사람이에요. 문재인이, 그죠? 그래가지고 숟가락 정도가 아니고 문어발이에요. 지한테 좋으면은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좋다 말이지. 이런 사람이거든요. 최근의 사례로서는 입양아 정인이 이 일엔 또 가슴 아프다니 뭐 온갖 그 얘기를 하면서 숟가락을 얹었죠. 그런데 이런 일에 비해서는 정반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정인이 사건도 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손정민 사건, 사망 사건, 이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철저히 수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열흘 만에 정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폭력 살인 사건이고 이 사건의 주범이 누구고 관계자가 누구고 공범이 누구고 이걸 밝혀냈다면요, 어떻게 했어요? 아마 지지율이요 김정은이 만났을 때보다 더 올라갈 겁니다. 어마어마한 폭발할 겁니다. 그래 되면요 임기 말까지 뭐 큰소리 떵떵 치면서 안전기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차기 대선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미는 인물, 문재인이 어떻게 보면 지명하는 인물이, 그죠? 지금 나와도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숟가락 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인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효과가 눈앞에 딱 보이는데도 왜 저렇게 결사적으로 외면할까? 그 다음에요, 또 공군 여중사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건요 사실은요 문재인이 나서지 않아도 이미 다 구속되고 했는 사건이거든요. 문재인 나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요 이 사건에는 뭐 발벗고 나서 가지고 뭐 엄청난 여튼 그 액션을 취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과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공군 중사 성폭력 가해자 엄정 처리 강력 지시했다. 이미 구속까지 됐는데 무슨 강력 지시를 해요. 그러고 이런 걸 수사를 강력 지시해가 돼요. 철저히 수사하라 하면 되지. 그 다음 병영문화 폐습 바로잡겠습니다까지 공군 사령관이 사표까지 내고 최고 상급자까지 지휘자도 살펴라 그래가지고 공군 사령관이 그 사표 냈죠. 대통령이 칼 빼들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공군은 한 달 넘게 외면했다고 공군을 또 질책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가슴 아프다고 얘기하고, 국민한테 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 폐석 매우 송구하다 그랬죠. 아니, 그런데 억울한 죽음 손정민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청와대가 또 문재인이 성추행 피해 공군 중사 극단적 선택 가슴 아파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너무나 극과 극이잖아요. 왜 청와대가 저렇게 극단적으로 손정민 사망사건에 대해서 회피하고 도망을 갈까? 무관하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엄청난 효과가 기대되는데 뭔가 엄청난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청와대와 엄청난 관련이 있다. 이걸 지금 문재인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4대 의문을 우리가 짚어보니까 언제 이 사건을 은폐, 조작, 왜곡하는 라인이 보이죠. 맨 앞에서 하는 게 누굽니까? 경찰이 하고 있죠. 경찰이 자기 판단으로 저래 할까? 그게 아니라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이 어떻게든 연결이 돼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 행안부 장관이 자기의 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이 지금 여기 참고인 변호사로 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전해철이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는 극구 회피하고 있죠. 그러면요, 그 라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의 뒤에 행정안전부가 있고, 행정안전부 뒤에 청와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라인이 여러분 눈에도 보이죠. 마치겠습니다.